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토픽의 텍스트 전처리.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먼저 공부했고, 오늘 그 텍스트 전처리를 두 개로 쪼갰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처리를 왜 하느냐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 봤었고요. 그 다음에 토커나이제이션에서 센텐스 토커나이제이션, 워드 토커나이제이션,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토커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스탑 워드를 리무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요 두 가지를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정규화, 이게 뭐냐 다시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 종류가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 즉 어간 추출과 표제어 추출,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part of speech, 즉 포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품사죠. 포스 태깅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포스가 뭐냐, part of speech라고 부르는 포스가 뭐냐, 그 다음에 NLTK를 이용해서 포스 태깅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한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자,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한 단어이면서 다른 형태로 쓰여지는 단어들, 동일한 단어인데 다른 형태로 쓰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어떤 센텐스나 뭐 다큐멘트를 벡터화 시킬 때, 즉 벡터라이제이션 시킬 때 표준 단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 go라는 단어가 있을 때 주어가 I면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he가 주어면 he goes to the school이 되겠죠. she도 마찬가지. 즉 간다라고 하는 뜻, 그 단어는 똑같은데 이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go로 쓸 때도 있고 goes라고 쓸 때도 있죠.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뜻은 같은데. 한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다라는 어떤 기본형의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간다, 갔다, 가는 중이다, 가려고 한다, 가니, 뭐 가보니, 뭐 이렇게 뭐 표현이 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통일된 하나의 표준 단어로 만드는 작업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필요하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교화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밍이라고 부르는 어간 추출하고 렘마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표제어 추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 어간이고 렘마라고 부르는 게 표제어인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태밍, 어간 추출입니다. 자, 이 스태밍이란 작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형이 변형된 단어로부터, 자, 어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변형된 단어로부터 접사등을 제거하고 그 단어의 어간을 분리해내는 작업이다. 이 어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어형, 어간, 무슨 접사, 한국 사람들도 좀 헷갈리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국어 수업을 잘 듣지 않으면 자주 접하지 않는 한글 언어인데요. 특히나 우리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어형은 단어의 형태입니다. 아까 우리 영어 단어 go로 따지면 go, goes 막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자, 이때 이제 이 어간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stem이라고 하는 건데 어형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goes 하고 go가 있을 때 둘 다 go라고 하는 걸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어간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합니다. 어간과 어미. 자, 이렇게 달라진다.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또 이 언어학적으로 또 이 어미가 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미냐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일 때 변하는 어미냐 해서 막 구분되는 게 있는데 그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예를 보면 이제 금방 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은 원리가 구조가 다르므로 어간 추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간에 관심이 있어. 즉 스템에 관심이 있는데 저 어간을 뽑아내야 돼. 단어들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영어하고 우리말이 구조가 다르니까, 즉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예외로 하더라도 단어의 모양이 바뀌는, 즉
어간에서 어형으로 바뀌는 이 구조가 조금 달라서 어간 추출의 방법도 나중에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영어에 대한 어간 추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영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포터라는 사람이 만든 포터 스테머라는 거하고 랭카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랭카스터 스테머라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언어학에서 아주 큰 상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상 표준은 이 포터 스테머다.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이 랭카스테머가 훨씬 더 자주 쓰일 이유가 있기도 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차이를 보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다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예를 한번 들면서 한번 보죠. 자, 먼저 포터 스테머를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LTK에 이 STEM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포터 스테머라고 하는 이런 모듈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포트 해와가지고 포터 스테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했네요. 그래서 이름을 스테머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간 추출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요 스테머라고 하는 객체에 stem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 지금 보시면 쿠킹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봤고 똑같이 쿠커리라고 해봤고 똑같이 쿡북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쿠킹은 요리하는 것,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고, 쿠커리는 요리를 말하는 거고요. 먹는 음식 요리. 그 다음에 쿡북스는 요리책이죠. 그래서 이 다 이제 요리란 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건데, 자, 이거를 포터 스테머로 하면 그 결과물이 쿠킹은 쿡이라고 나오고요. 쿠커리는 쿠커리라고 해서 제일 끝에 I가 나왔네. 이게 이제 어떤 Y자가 붙어 있을 때 I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바로 적용해서 즉 단어가 변형된 규칙을 이용해서 원형을 찾으므로 항상 사전에 있는 올바른 단어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여기 쿠커리가 그 예죠. 쿠커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뽑더라.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쿡북스는 이제 S자 떼버리고 쿡북이 스템이다, 어간이다라고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뽑혀져 나왔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저 이제 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자, 그래서 먼저 이번에는 문장을 단어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템을 뽑아내는 작업을 한번 이 스테머를, 이 포터 스템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워드 토크나이즈를 이렇게 지금 임포트 해와가지고 패러그래프를 Hello everyone, it's good to see you. Let's start our text mining class.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이제 센텐스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패러그래프에 놓고 그 다음에 워드 토크나이즈를 한번 시켰네요. 자, 그래서 이제 토큰에 넣었습니다. 그럼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찍어봐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 워드 토크나이즈를 하니까 hello, 뭐 everyone, 뭐 마침표 it, 그 다음에 apostrophe s, 뭐 good, 우리 뭐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쭉 뽑았다, 토크나이제이션 했네요. 워드 토크나이제이션을.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스템을 이제 뽑아 보려고, 어간을 추출해 보려고 우리가 뽑은 그 토큰즈라고 하는 요 리스트를 자, 잠깐만요. 토큰즈가 리스트죠. 그래서 포문을 써가지고 이 안에 토큰이라는 걸 변수를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 하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실행을 해보는데, 그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스템에 집어넣었네요. 앞에서 포터 스템에 넣었으니까 그 결과물을 이제 리잘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리잘트 찍어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뭐 hello everyone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everyone을 everyone에서 제가 그때 이 자를 빼고 어간이라고 판단해서 꺼냈고요. 마이닝을 마인이라는 어간이라고 뽑았네요. 예.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터 스템으로 스템, 즉 어간을 뽑으면 항상 사전에 있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다. 이런 단어가 사전에 안 나오겠지. 하지만 이렇게 뽑더라. 포터라는 사람이 만든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뽑았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랭카스터 스테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랭카스터 스테머를 뽑으면 랭카스터 스테머로 객체를 스테머라고 하나 만들고 아까처럼 그 스테머 그 객체에서 함수를 쓰는데 쿠킹, 쿠커리, 쿡북스를 넣었더니 얘는 어떻게 뽑느냐? 쿠커리, 쿡북. 차라리 이게 더 좀 와닿기는 하네요. 그죠? 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오진 않죠. 자, 이런 또 특징이 있다. 이 랭카스터 스테머도 사람들이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 쓴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어간 추출에 두 가지 스테머, 즉 포터 스테머와 랭카스터 스테머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렘마타이제이션. 자, 어간을 추출하는 게 아니고 렘마를 추출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렘마, 여기 앞에 있는 이 렘마라는 게 뭐냐? 단어의 기본형을 말합니다. 자, 이게 좀 개념이 잘 안 왔죠. 그러면 도대체 스템하고 렘마는 무슨 차이냐? 스템은 이제 어간이고 렘마는 단어의 기본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스템, 어간과 단어의 기본형, 렘마의 차이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이게 차이예요. 사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그래서 이 렘마라는 것은, 표제어라는 것은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렘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유명 어휘 데이터베이스인 워드넷이라는 걸, 즉 단어 사전처럼 단어를 많이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것의 이름이 워드넷인데요. 이게 그 NLTK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NLTK가 제공하는 워드넷 렘마타이저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렘마타이제이션. 그래서 한번 쓰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NLTK 스템에 워드넷 렘마타이저라는 것을 임포트해서 워드넷 렘마타이저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그 이름을 그냥 렘마타이저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뭐 쿠킹, 쿠커리, 쿡북스가 어떻게 렘마타이저가 되는지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그 객체에 있는 함수를 써가지고 쿠킹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쿠킹 이렇게 나오고요. 사전에 있는 단어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 쿠킹을 제가 여기 이게 POS가 part of speech, 포스, 즉 품사거든요. 그 품사를 이제 V라고 쓰면 동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품사가 동사인 형태로 렘마로 뽑아봐라. 그랬더니 쿡이라고 나오더라 이거지. 쿠커리가 그대로 더 나오고, 쿡북스는 S가 빠지고 쿡북 나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렘마타이저를 사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도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쓰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포터 스테머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포터 스테머로 이제 스테머라고 하는 스테밍을 할 수 있는 스테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제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이 스테머를 이용해 가지고 believes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봤고요. 밑에는 렘마타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believes를 넣어보고, 렘마타이즈에 believes 넣는데 이번에 품사까지 한번 지정해봤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 believes라는 것을 어간 추출을 하면, 스테밍을 하면 결과가, 제가 이제 이 프린트로 스테밍 리절트라고 이제 찍었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believe라고 나오는데 이거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잖아요. 제일 끝에 e가 없잖아.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 렘마타이즈를 하면, believes라는 단어를 넣으면 belief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아니, 이걸 내가 포스를 동사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believe라고 나오더라. 즉 렘마타이즈를 하면 전부 다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이네요. 그래서 품사를 주정해 줬더니 이렇게 이제 어떤 품사의 형태로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렘마타이즈를 시켜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한 그 노멀라이제이션, 우리가 원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분석의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이 품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품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다음 슬라이드에 좀 보도록 하시죠. 자, 방금 우리가 정규화의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마타이제이션 할 때 품사의 정보가 있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품사 태깅, 이 포스 태깅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먼저 이 품사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NLTK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글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 태깅, part of speech 태깅, 짧게 말하면 포스 태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자, 설명을 보니까 토크나와 토크나이제이션하고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이렇게 딱 거치고 나서 나온 결과를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몰핌이라고 불러요. 몰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나중에 어떤 논문이나 책을 보면 이 몰핌이란 단어, 뭐 몰폴로지, 뭐 이런 막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형태소입니다. 이 형태소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국어학자가 아니면. 그럼 형태소가 뭐냐? 이걸 좀 찾아보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 예를 들어서 책가방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근데 사실은 이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책이라는 의미하고 가방이라는 의미가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책이라는 의미하고 가방이라는 의미가 합쳐졌어. 그래서 단어는 책가방 하나지만 형태소는 두 개가 있는 거야. 책이라는 형태소와 가방이라는 형태소. 몰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분리할 때, 텍스트를 이제 막 쪼개가지고 토커나이즈 시켜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또 표준 단어로 더 만들고, 그 표준 단어에서 끝낼 거냐, 아니면 즉 낱말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형태소까지 이렇게 분할하셔도 좋은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 적절히 판단하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럼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몰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품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 그럼 품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이버 지식백과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초등 국어 개념 사전에 보면 품사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 아주 뭐 어른들이 보는 정의가 아니라 아주 쉽게 아이들이 보는 정의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같이 공통된 성질을 지닌 낱말끼리 모아놓은 낱말의 갈래랍니다. 어떤 낱말을 쪼개놓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다. 그 종류는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낱말의 갈래라고 하니까, 그러면 먼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거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친숙하게 알 거고요. 우리 외국인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명사가 뭐 뭔지, 형용사가 뭔지 한번 각자 읽어보길 바라고요. 지금 이걸 뭐 디테일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자, 우리 낱말의 갈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낱말은 뭐냐? 낱말은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낱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위에서 우리가 형태소 얘기했잖아요. 그럼 형태소는 뭐냐? 무슨 차이냐? 홀로 쓰일 수가 없어요. 홀로 쓰일 수 없으면 형태소, 쪼개서 홀로 쓰일 수 있으면 낱말. 자, 이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맨손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맨이라는 말하고 손이란 말이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맨과 손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건 형태소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맨이라는 형태소는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즉 맨은 형태소이지 낱말이 아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낱말에 대한 개념도 알았고 형태소에 대한 개념도 알았고, 그죠? 품사라는 것은 낱말의 갈래라 그랬어요. 형태소의 갈래가 아니고. 그래서 품사는 종류가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사, 관사, 뭐 관형사, 감탄사 뭐 이런 게 있다. 뭐냐, 그런 게 있다라고 알면 돼, 지금은.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품사 태깅이란 걸 하면 단어를 쪼개 가지고 요 파트는 명사, 요 파트는 조사, 요 파트는 감탄사 이렇게 쪼개준단 말이지.
그래서 NLTK에서 아주 간소화된 태그 세트를 이제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Universal Part of Speech Tag Set 해가지고 공용 품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걸 알 필요 없어요. 자세히. 그러니까 이런 표기를 해놓으면 단어 옆에 이런 표기를 해놓으면 그게 형용사인지, 그다음에 뭐 부사인지, 명사인지,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만 좀 표시하면 동사인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다. 그다음 뭐 펑츄에이션 마크인지, 구두점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이런 뭐 느낌표, 콜론, 뭐 물음표 이런 걸 다 펑츄에이션,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기도 한다. 근데 이제 여기 적었던 것은 되게 몇 개 안 되니까 되게 간소화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자주 사용하는 게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NLTK에서 이 간소화된 태그 집합 외에 훨씬 세분화된 품사 분류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는 대학교에서 이걸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펜 트리뱅크 태그 집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개수가 많죠. 이걸 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언어학자들은 이런 거 찾아서 연구를 하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포스트 태깅이라는 걸 하면 요런 태그를 막 이렇게 옆에서 붙여준다. 이 낱말이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해보죠. 우리 NLTK 이 패키지에서 품사 태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함수를 쓰냐면 nltk.pose_tag라는 이 함수를 쓸 거야. 자, 그러면 토큰화된 결과에 대해서 품사를 태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 어떤 단어 옆에 품사를 딱 쓰고 이렇게 튜플의 형태로 우리 파이썬에서 이렇게 짝 짓는 걸 우리가 튜플이라고 그러죠. 튜플. 자, 튜플의 형태로 리스트를 제공해줘.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튜플, 그 다음에 튜플, 튜플 요렇게 이제 제공해 준다는 거지. 여기 뭐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들어 있겠죠. 자, 그래서 NLTK에 자 우리 펜 방금 아까 디테일하게 봤던 그 펜 트리뱅크 태그 집합을 사용해서 품사 태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LTK 이 패키지를 그냥 통째로 임포트 해오고요. 그다음 그 안에 토크나이즈 안에 이 워드 토크나이즈를 아까처럼 또 임포트 해와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이렇게 또 따로 불러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말만 쓰면 이제 뭐 작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패키지명 이름을 안 적어줘도 되죠. 그래서 워드 토크나이즈로 Hello everyone, it's good to see you. Let's start our text mining class. 느낌표. 이 패러그래프를 넣어서 워드 토크나이즈 시킨 결과를 토큰즈라고 불렀어. 그럼 토큰즈는 리스트가 돼 있겠죠. 근데 그 리스트를 pose underbar 태그를 써가지고 이 그 토크나이즈 된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서 요까지의 이 리스트로 나타나는데 안에 구성 항목은 튜플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hello는 nnp라는 태그고 everyone은 nn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좀 뭐 nnp, nn 이게 뭔지 궁금하면 앞에 찾아보면 되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명사만 고르고 싶다. noun만 고르고 싶다. 혹은 verb만 동사만 고르고 싶다. 형용사만 고르고 싶다. 주로 이 세 가지를 자주 쓰는데 그렇게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 NNP가 뭔지 갑자기 이제 뭐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찾아보기 싫다. 그러면 그냥 파이썬에서 바로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NLP의 help.upen에서 만든 아까 그 태그 셋 중에 cc라는 건 뭐냐? 이 약자를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cc라는 것은 이렇게 막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봐도 사실은 바로 직관적으로 알기는 좀 힘든데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보는 것도 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품사의 단어들만 따로 이게 추출하려 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 분석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명사만 필요하거나 혹은 특정 품사, 주로 특정 품사라는 게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adjective. 주로 이런 것들을 뽑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자, 어떻게 뽑느냐. 자, my tag set 해가지고 리스트로 NN 뭐 VB, JJ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까 펜스테이트에서 만든 그런 태그인데 NN이 명사거든. VB라고 해놓은 게 verb 동사거든. JJ가 adjective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 세 개를 많이 쓴다. 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딱 세트로 리스트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my words 내가 뽑아서 리스트의 형태로 얻고 싶어. 그 안에는 word를 찍을 거야. 자, 근데 어떤 워드냐? for 문을 돌리는 거지.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은 요 방금 우리가 포스트 태깅한 토큰즈를 포스트 태깅한 거기서 워드하고 태그를 막 번갈아 돌리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아까 우리 워드가 있었고 컴마 태그로 해가지고 튜플의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포스트 태깅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태그가 그 다음에 이제 if 문을 보는 거지. 이 태그가 내가 방금 앞에서 만든 my underbar tag underbar set 그 리스트 안에 있으면 워드를 찍어라 이런 얘기죠. 있으면 워드를 찍어라. 자, 그래서 이제 my word 찍어보라 그러면 everyone good see let start text mining class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명사하고 동사하고 형용사만 이제 남기는 거죠. 여기 뽑혀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명사고 그냥 좀 짧게 적으면 이게 명사고 이게 형용사고 이게 뭐 동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겠다는 거지. 물론 펜스테이트에 맞서 만든 품사 태그의 이름으로는 이게 지금 이게 NN이네요. 이게 NN이라 적어 놓았던 거고 형용사가 이 JJ니까 이 아마 J 때문에 이걸 뽑은 거고요. VB가 바로 동사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걸 뽑아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품사를 가진 단어만 뽑아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혹은 우리가 뽑아놓은 단어에다가 품사까지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뽑고 싶으면 뭐 코드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words underbar with underbar tag에다가 리스트로 뽑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거 for item in 여기 포스트 태그한 결과물에다가 아이템을 돌려가면서 여기 슬래시 기호를 써가지고 조인을 해서 해라.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자,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프린트 찍어보라 그러면 단어하고 그 품사 태그를 여기 아까 슬래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슬래시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더라. 그래서 필요할 때 단어 옆에다가 품사의 태그까지 붙여서 내가 좀 이렇게 데이터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해놓은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금 우리가 이제 품사 태깅까지 했는데요. 몰핌, 즉 형태소로 이제 특히나 한글일 때 한글을 아까 얘기했던 형태소, 그죠? 혼자서 쓰일 수 없는 뜻을 가진 어떤 낱말로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소인데 이게 한글 형태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품사를 태깅하고자 한다. 자, 이런 일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먼저 이제 형태소 분석부터 해야 되는데 형태소란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 그랬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말의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이 공백으로 분리된 단어와 거의 일치해서 토크나 과정이 비교적 쉬웠지만 자, 영어는요 공백이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 형태소 분석, 이 토크나 과정이 좀 쉬워. 공백 있을 때마다 자르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은 여러 형태소가 합쳐서 하나의 어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백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공백 가지고는 그게 쪼개지지가 않아. 아까 우리 맨손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게
한국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들이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절이라는 게 있고 형태소, 단어, 어절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문장이 있는데 하늘이 참 높고 푸르다라는 한글 문장이 있는데 이걸 음절 단위로 쪼갠다. 그러면 글자 한자 한자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음절이라는 건 소리 나는 대로 하니까 하늘이 참 높고 푸르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을 음절 단위로 구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단위로 했던 거죠. 형태소는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쪼갠다. 하늘, 이 조사지, 참, 높고 푸르다. 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형태소야. 단어는 하늘, 이, 참, 높고 푸르다. 이렇게 쪼개야 될 것 같고, 어절은 하늘이 참 높고 푸르다. 그러니까 명사와 조사가 이게 붙어서 나오는 게 이제 어절의 개념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자세히 이렇게 알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영어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아까 방금 뭐 텍스트 마이닝에서 품사 태깅을 하고 할 때 지금 한글의 형태소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왜 음절 분석을 텍스트 마이닝에서 하지 않고 어절 분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형태소라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할까? 토큰을 할 때 음절이나 단어가 아닌 형태소로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독립적인 의미가 없거나 약한 형태소는 이후 분석에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삭제해야 될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삭제하고 남길 거냐. 그래서 형태소로 딱 쪼개 놓으면 혼자서는 별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삭제할 수 있어서 독립적으로는 못 쓰이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삭제하고 나서 이제 독립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그 독립적인 그 형태소만 봐도 이 전체 문장 혹은 문서의 뜻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라고 주로 형태소가 그 분석의 대상이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품사 태깅에 있어서도 이게 한글하고 영어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자, 영어는 품사가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이렇게 쪼개지는 반면 영어는 우리 한글은 9개 품사야. 그 다음에 그 이름도 달라. 우리는 전치사하고 접속사라는 게 없고요. 수사, 조사, 관형사 이런 국어의 한글의 특성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품사가 다르지. 그러니까 영어를 이 형태소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글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뭔가 좀 색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서 NLTK로 이게 이제 원래 영어를 위한 거니까 한국 문서에 대해서도 품사 태깅이 가능할까 물어보면 안 된다. NLTK로 문제가 있다. 품사 태깅이 앞서 토큰화도 안 된다. 이게 한글을 형태소로 쪼개야 되는데 그냥 영어에서 쓰는 토커나이제이션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센텐스를 한글로 적었어. 이렇게 긴 여러 센텐스를. 절망의 반대가 희망은 아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 희망은 절망 속에 짝트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희망함이 적다면 그 누가 세상을 비추어 줄까? 정희성 희망 공부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텍스트가 있다. 자, 이걸 그냥 영어의 NLTK에서 아까 봤던 우리 워드 토커나이저로 이 센텐스를 토커나이제이션 했어. 그걸 찍어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쪼개놓은 거 보니까 제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절망의, 반대가, 희망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토커나이제이션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는 별 필요가 없잖아 나중에. 그래서 절망, 반대가 필요 없어. 희망, 은은 필요 없어. 이런 작업이 우리는 이런 것을 희망하는데 그냥 NLTK에서 제공하는 이 토커나이저는 그렇게 못 해주더라. 왜냐? 영어하고 한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스 태깅을 해도 뭐가 달라붙긴 붙는데
절망의 이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뭐 포스 태그를 붙여주니까 우리가 이대로 좀 분석하기는 좀 힘들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라이브러리, 형태소 분석하고 한글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 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코NLPy라고 불리는 코리안을 위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위한 파이썬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패키지를 써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NLPy를 설치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 주소에 가 보시면 coNLPy.org에 있는 한국어를 위한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인스톨하는 방법 잘 나와 있으니까 OS별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뭐 맥 OS 그다음에 리눅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잘 설명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주로 윈도우 사용할 거니까 윈도우 설명에 따라 하면 됩니다. 자, 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따로 인스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환경 설정 같은 게 필요해요. 자, 그걸 친절하게 제가 좀 설명을 했으니까 좀 더 따라와 보시고요. 이 코NLPy는 이제 한글을 위해서 형태소 분석기라는 것도 제공해 주는데 여러 가지를 제공해. 그래서 한나눔, 꼬꼬마, 코모란, 트위터, 맥캠 이게 이제 만든 사람들이 다르니까 이게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나쁘다 이런 게 없어. 지금 각각의 특징이 있고 같은 센텐스를 넣어도 결과물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중시한다면 트위터 클래스를 트위터 이걸 이제 쓴다는 거지. 속도를 중시하면. 그 다음에 이 맥캠은 윈도우에서는 아예 지원하지도 않아. 맥캠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자, 이 코NLPy 설치하는 건데요. 자, 소개부터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C, C++, 자바로 잘 만들어진 한글 형태소 분석 엔진을 그러니까 애초부터는 C 언어나 자바라는 언어로 이제 이 형태소 분석하는 그런 엔진이란 말을 썼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튼 만들었다. 근데 이걸 이제 파이썬하고 연계시키려면 어떤 프로그래밍의 개념인데 래퍼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감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바로 만들어진 혹은 C 언어로 만들어진 이 형태소 분석 엔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바로 감싸서 죄송합니다. 파이썬으로 감싸서 파이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가 바로 이 코NLPy입니다. 자, 그래서 코NLPy는 이제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파이썬은 파이썬인데 조금 이제 한국 태극기 문양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요렇게 읽고 웹사이트 이제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하면은 꼬꼬마, 한나눔, 코모란, 맥캠 이건 이제 은립 한전 프로젝트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속도 면에서는 트위터가 좋더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한글을 형태소 분석을 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자, 이 웹사이트에 가면 나오는 건데 한나눔으로 하면 잘 쪼개지를 않네. 이 경우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까지 쪼개고 이 쪼개고 그 다음 쪼개고 이렇게 되고 꼬꼬마는 아버지 가방 자, 이거를 쪼갰다는 거지. 이렇게 가방에 들어가시 니은다. 좀 다르죠. 코마라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이제 하나로 뽑힌 거고, 저기 은전한입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맥캠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뽑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트위터도 그렇게 이 얘는 나이스하지 않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니 지금 요 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5가지 형태소 분석기의 결과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센텐스는 또 잘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어떤 다른 센텐스를 넣었을 때 어떤 한글 형태소 분석 엔진은 잘 안 되지만 또 어느 특정 트위터 같은 건 또 잘 되기도 하고 자, 이렇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 여기 적어놓은 대로 따라하면 되는데요. J5라는 걸 설치한다. 그래서 그
아나콘다에 그냥 프롬프트 뭐 파워쉘로 가도 되고 프롬프트라는 걸 열어 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콘다 인스톨 이렇게 여기 적힌 대로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쭉 썼죠. 이렇게 쓰면은 이 J5라는 게 먼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자바도 설치해야 돼. 64비트용. 그래서 나중에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이제 수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해 놓은 거예요. 먼저 구글에 자바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바에 들어가서 밑에 가 보면 여기 뭐 잘 안 보이는데 윈도우 뭐 오프라인 이렇게 이걸 누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들어와 가지고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설정에 가가지고 시스템 가서 설정에 가서 고거 시스템 설정 가서 고거 시스템 설정을 누르면 자 A, B, C로 가겠지. 시스템 속성에 환경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환경 변수 들어와 가지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새로 만들기를 눌러.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요런 창이 이제 이 F번 창이 뜰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을 자바 홈이라고 이렇게 치시고요. 그 밑에 변수 값이라는 것에다가 이 뭐 이상한 주소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자바를 설치했잖아요. 저 그러면 이제 C 프롬프트에 여러분 이제 탐색기예요. 이건 탐색기를 지금 말하는 건데요.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에 이제 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요 디렉토리에 가보면 이제 요런 게 나타나는데 요렇게 나타나는 요 주소를 카피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환경 설정 끝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환경 설정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지금 다 설명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설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core NLPy 이 패키지를 설치하겠죠. 그래서 뭐 pip, 파이썬 인스톨 프로그램, 패키지 인스톨하는 파이썬에서 그 명령어를 써가지고 core NLPy를 인스톨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 뭐 파워쉘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냥 치시는 거야. 이렇게 쳐서 실행시키면 뭐가 복잡하게 막 설치가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뭐 import core NLPy 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안 나면 성공적으로 core NLPy가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re NLPy로 뭐 형태소 분석도 하고 품사 태깅 하면 되는데, 자, 대표적인 기능 사용법에 5가지 형태소 분석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공통으로 지원하는 3가지 함수가 있는데 morphs, 아까 morphem이 형태소라고 그랬지. 그래서 morphs라는 함수가 있고요. nouns라는 함수가 있고요. pose라는 함수가 이제 post 태깅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morphs는 몰핌, 즉 형태소를 찾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진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한다. 그래서 반환 결과를 형태소의 리스트로 제공하는 그런 함수고요. 여기는 이제 뭐 문장이나 프레이즈가 들어가는 거지. 나운즈를 쓰면은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서 명사를 반환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까 형태소 단위로 반환한 거고, 형태소 단위로 한 다음에 품사를 보고 명사만 반환한다. 그래서 이게 명사의 리스트가 이제 나타나는 거지. 아까는 형태소의 리스트인데. 그 다음에 part of speech tagging, pose라는 함수를 쓰면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고 품사를 부착해서 반환한다. 반환되는 형태는 NLTK와 동일하게 이렇게 튜플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이제 NLTK와 다른 점은 NLTK에서는 먼저 토크나를 1번으로 하고 품사 태깅을 2번 이 순서대로 했는데 core NLPy는 품사 태깅 함수가 토크나와 동시에 수행이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NLTK는 아까 토크나 먼저 토크나이제이션 하고 포스트 태깅을 연속으로 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core NLPy는 동시에 하더라. 그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알고, 자, 이제 간단하게 알고 본격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냥 간단해요. 이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쓰기 위한 이 트위터 클래스, 파이썬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그냥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트위터 클래스의 이름이 이 OK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OKT를 이제 임포트 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이제 쓰면 돼. 아까 요 객체에 morphs라는 함수, nouns라는 함수, pose라는 함수, 방금 앞 슬라이드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아까 우리 정의성의 희망 공부라고 하는 시 한글로 길게 적혀져 있는 그 패러그래프가 있었는데, 자 그게 이제 센텐스라면 그 센텐스를 morphs라는 함수를 쓰면 첫 번째 제가 프린트 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자 형태소라고 찍었고요. 요런 리스트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몰핌 즉 형태소 단위로 전부 다 쪼개놓은 거예요. 절망, 의, 반대, 가, 희망, 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쪼개놓은 거지. 형태소가 그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프린트 찍으니까 이제 한 칸 띄웠고요. 저 구분하라고 한 칸 띄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명사로 쪼개는 거. 그래서 이거 센텐스를 그 OKT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트위터 클래스에 nouns라는 함수를 썼네요. 그러니까 명사만 뽑았어. 절망, 반대, 희망, 이거는 좀 잘못 뽑았네. 하고 두.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네요. 이런 게 좀 아쉽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좀 잘 뽑은 것 같다. 명사를. 그다음 포스트 태깅까지 하면은 위에 있는 저 형태소 분석 저 위에 있는 곳에다가 그 형태 품사의 태그까지 이렇게 붙여서 튜플의 형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리스트로 뽑아주더라. 자, 요까지. 자, 요까지 하는 이런 게 이제 한글을 위한 전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것만 뽑아서 뭔가 이제 그 다음부터 텍스트 마이닝 작업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챕터 2의 이제 두 번째 동영상 이제 끝이 났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거 한번 리뷰해 보시고 코드 직접 코딩을 한번 해 보시고요. 결과 눈으로 확인하고. 자, 그런 작업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